네, 부평 주한부동산에서 주간 리포트 인천 아파트를 중점으로 해서 9월 첫째 주는 과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인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봤을 때 매매는 하락폭이 좀 확대됐고 전세는 상승 전환을 했으며 계속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락 폭이 확대는 되었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매매 보합 전세 상승으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한 지역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과 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고 하락한 지역은 서구는 당하동, 청라동,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는 송도동과 동춘동 위주, 계양구는 효성동과 병방동, 구축 위주로, 동구 같은 경우는 송현동과 만석동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즉 상승보다 하락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락폭이 확대되었다고 이제 요약을 했고, 인천 전세 같은 경우는 서구는 청라동, 원당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으며 미추홀구는 하객동, 용현동, 남동구는 구월동, 남촌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인천 전체적으로 전세는 상승하는 방향과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락 같은 경우는 인천 연수구는 송도와 동춘동이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락했고, 인천 동구도 송현동과 만석동, 구축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구는 조금 찾는 수요가 적다 보니 전세도 하락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래량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게 되면 상승장에서는 크게 상승하고 하락장에서도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즉 하방을 잘 견디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만큼 지금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동산 매매 평균 거래량은 6월 대비해서 7월이 확 줄었는데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차츰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7월 달에 627 대책으로 인해 7월 달 거래량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도 7월 달 못지않게 많이 하락된 경향이 현장에서도 현저히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9월 달까지도 지금 분위기가 계속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올 하반기까지는 매매 심리는 회복되기가 인천 부동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서울 상급지나 중급지 같은 경우에 지금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붙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눈여겨보시면서도 인천 부동산에서 무주택자분들은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반대로 전세 같은 경우는 인천 전세 평균 거래량은 1월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0%를 넘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굉장히 시장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미 이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벌써 4년째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에 매물이 공급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않고 전세가는 상승함으로써 현재 신규 전세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조금 전세가가 높아짐으로써 상반기 때랑은 다르게 전세가가 늘어남으로써, 즉 비싸짐으로써 조금 지역을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 현재 인천 부동산 전세 시장입니다. 이렇게 전세가 계속해서 비싸지게 된다면 결국엔 전세 수요들이 매매로 갈아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언제 타이밍을 재고 매매를 해야 될지는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대출 금리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 금리가 낮아질수록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내릴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진행되고 있으며, 그렇게 미국이 내리게 되면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는 한번 연내에는 내릴 것으로 보통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1일자 기준 주요 금융사 금리를 보면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5년 고정으로 3.53에서 4.9% 범위 내에서 금리가 형성되어 있고 보통은 3.8%, 3.9%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금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는 부수거래가 없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년 고정으로 4% 초반, 디딤돌 대출은 저연봉을 제외하면 보통 3.7 정도의 대출 금리가 형성되고 시중은행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도 올 상반기에 한번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예전보다 메리트가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3.7에서 3.8 정도, 시중은행, 허그 안심전세, 서울보증전세 다 비슷하게 3점 후반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천 부동산 뉴스와 정책이 어떤 게 이번 주에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동산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 뉴스와 정책을 보시면 선명하게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천지역 국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 6조 3,931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GTX-B에 인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국비를 또 받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KTX, 인천발 KTX 송도역에서 출발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금 따왔고,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되고 있죠. 현재 착공해서 열심히 공사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을 지금 역대 최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 강화고속도로, K바이오랩 허브 등이 있는데 일단 인천발 KTX,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GTX-B 사업이 우리 인천에서는 큰 호재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기사를 통해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살펴볼게요. 재건축 같은 경우 부평구와 미추홀구의 과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있고 재개발도 포함입니다. 부평구 27%, 미추홀구 24%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단지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정비사업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에 따른 이제 교통 인프라가 확충돼야 된다는 점이 지금 계속해서 어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 연수선, 부평 연안 부두선, 과자 송도선 등이 트램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부평구에서 중요한 캠프마켓 공원화가 탄력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80여 년 만에 이제 인천 시민의 품으로 들어왔고 우리 캠프마켓 같은 거 유정복 시장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며 국가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신촌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도심 속에 대형 녹지축을 마련하고 도시 공간을 새롭게 재창조하겠다. 즉 캠프마켓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구축 아파트들도 앞으로는 재건축되고 또 주변 빌라 신촌구역 같은 경우 재개발 현재 진행되고 있죠. 신촌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만약에 완공되고 나중에 입주하고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아마 1호선 라인에서는 대장이 될 재개발 지역이라고 저는 단연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조금 관심 있게 투자로 혹은 실거주로 나중에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지역은 올해 9월에 관리 처분 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인천 부동산에 대한 저희 부평 주안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제가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1주택은 항상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갈아타게 하실 분들은 꼭 상급지로 갈아타시길 바라며 임차인 분들은 즉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항상 비용을 줄이고 목돈을 모음으로써 청약을 하시든 아니면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시든 꼭 1주택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전세는 매물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전세를 없애고 월세화로 점차 추진 중이며 그렇게 되면 월세는 점점 더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신축은 일반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부평 같은 경우도 이제 평당 2,500만 원 이상으로 일반 분양가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앞으로 9월달 일반 분양 북의 4구역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분양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개발 가치 있는 곳을 꼭 매수하시고, 신축 아파트는 대단지, 학군, 역세권, 세 박자가 부합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시면 나중에 차익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627 대책 이후 인천 매매시장 심리는 약간 꺾여서 보합세, 즉 그냥 상반기 때보다는 꺾였고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고 하반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관심 있는 단지에서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뭐 분양가 상한제로 나오는 분양단지는 꼭 관심을 가지시되, 만약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도 분양가는 싸지만 입지가 별로라면 그런 지역은 패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검단 쪽이 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일반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7번 오피스텔, 빌라, 뭐 지주택 등 가치 없는 자산은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지금도 바깥에 도로에 지주택 현수막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절대 유혹 당하시면 안 됩니다. 8번 마지막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똘똘한 한 채입니다. 즉 다주택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주택을 어떻게 좋은 걸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똘똘한 게 안 된다면 그 다음으로 이사갈 곳을 재개발로 사시든 뭐 재건축을 사시든 그 다음 급지를 하나 또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앞으로 매주간 주간 리포트는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꾸준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고, 혹시나 인천, 그리고 인천 주변 경기권까지, 서울권까지 또 매매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저 뒤에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해당 자산에 맞는 매물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매물로 취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도 지금 제가 인천 부동산 연구소로 운영하고 있으니 제가 링크 밑에 남겨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빠르게 항상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